마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사이트 플랫폼이라는 F&B 전문 교육기관과 얼마 전에 다녀온 F&B 트렌드 컴포넌스를 소개시켜드리는 콘텐츠로 찾아왔습니다. 인사이트 플랫폼은 국내 유일 F&B 인사이트 커뮤니티 교육의 네트워크를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몇 가지 프로그램을 소개시켜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드렸던 F&B 공간기획 레볼루션 과정, 대표적인 F&B 마케터들을 위한 아이스크림이라는 이름의 과정, 고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외식업을 위한 미트 그로잉업, 그리고 매달 월간 식재료 및 정말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없는 교육 과정들이 많이 있어서 식음 전문가를 꿈꾸시는 분들에게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교육 공간입니다. 더불어 너무나 감사하게도 1년에 한 번씩 F&B 트렌드 컨퍼런스를 진행해주고 계시고, 저는 작년부터 참석하였고 올해는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진행된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인트로를 해주신 남민정 대표님의 내용과 8명의 연사 중에서 마포구 염리동에 녹기전이라는 스몰 브랜드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 중이신 녹사님의 강연 초반부를 함께 스케치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년 플랫폼, 그 다음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22년도에는 푸드테크까지 3, 4년 동안 거의 온라인, 디지털, 테크 위주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 23년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는 시점이었고, 작년에는 저희가 오히려 오프라인 경험 중심으로 이렇게 퍼포먼스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 제가 던져야 될 화두가 무엇일까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좀 암울한 얘기지만 정말 별로 좋은 소식이 없는 그러한 시대죠. 이러한 정말 줄폐업, 불황형 소비뿐만 아니라 고령화라든지 이런 그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전혀 뭔가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그런 외부적인 거시적인 변화들까지, 정말 장기 불황과 너무 격변하는 게 너무 심한 이런 시대인데요. 이럴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가치가 무엇일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교육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계속 저는 지난 한 2, 3년 동안 계속 MZ세대, 잘파 세대를 중심으로 이들이 원하는 그런 정말 반짝이는 경험들 위주로 연구를 계속 했었습니다. 경험 트렌드라든지 그런 핫한 것들에 집중을 해왔었는데요. 소비자들도 이런 것들에 이제 약간은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장기적인 이 불황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는 소비자들이 이러한 합리적인 소비라든지 아니면 더불어서 이렇게 좀 진심, 아니면 찐, 자꾸 이런 말이 등장을 하고요. 뭔가 굉장히 기본이나 진짜에 오히려 다시 회귀하는 현상을 보이고, 다들 보셨죠? 오늘도 셰프님들 계신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에서도 아예 눈을 가리고 맛만 보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정말 이제 전반적으로 오히려 기본기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게 제가 1월부터 올해는 뭘 던져야 될지를 고민하던 저희 업무 메신저에 제가 그냥 끄적여 놓은 건데요. 보시면 처음에는 노포라고 되어 있었고, 거기에 노포 브랜드를 막 이제 보다가 결국은 그게 보니까 그 지역에 랜드마크가 되어 있더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이제는 정말 폭발적인 막 화려함보다는 그냥 좋은 모습으로 우리 공기처럼 정말 오래 가는 것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우리 F&B 산업에서 필요한 지속 가능성이라는 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작년에도 좀 다루긴 했습니다. 작년에는 경험이라는 키워드였고, 경험 관점에서 바라보는 오래가는 것들을 저희가 한두 꼭지 정도 이렇게 다뤘었죠. 그래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지속 가능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F&B 산업 사례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포스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 가능성이란 단어는 빠져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메인 타이틀은 그렇게 정하지 않고 변화의 시대에 좋은 모습으로 오래가는 것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모두에게 어렵고 좀 손에 잡히지 않는 개념이었죠. 그리고 특히나 다들 아시다시피 환경에서 출발한 개념입니다. 환경에서 출발한
지속 가능한 발전, 미래를 더 우리가 공생하면서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출발한 개념이기 때문에 예, 중요하지만 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이상향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좀 잘 와닿지가 않았죠. 자, 그러면 우리 F&B 산업에서의 지속 가능성은 무엇일까? 많은 미디어 매체에서도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고 ESG를 얘기하지만 조금 너무 거대한 이야기나 너무 글로벌 대기업들의 그런 이야기로 좀 잡히지가 않죠, 손에. 특히나 우리 F&B 산업은 오늘 농심 같은 대기업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그런 중소기업이 차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엄격한 환경이란 잣대만 들이대는 그런 좀 이상적인 환경적인 중점의 지속 가능성보다는 조금 F&B에 와닿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키워드를 선정을 했고요. 지금 정말 폐업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이런 불경기 속에서 F&B 산업에서의 지속 가능성은 무엇일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오프라인에 지금 정말 장치 산업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우리 외식업은. 그런데 폐업이 막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 그거를 철거를 하고 막 또 다 철거하고 그 자리에 또 새로운 곳이 들어서는 것, 그 자체가 사실 엄청난 환경 오염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좋은 모습으로 쭉 지속할 수 있는 영속성인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지속 가능성을 충족한다고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지속 가능성 의미에 좀 가깝다고 생각되는 그런 F&B 기업과 브랜드 사례들을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그 활동들이 그래서 고객에게 어떠한 가치로 다가갈 수 있는가를 좀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계속 키워드별로 말씀드릴 건데 그게 발표 순서와 일치하진 않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로컬리티입니다. 로컬인데요.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들 아시는 서울의 전통시장, 광장시장이죠. 광장시장은 전통시장이라는 이런 로컬 커뮤니티 속에서 오랫동안 고유한 그런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또 지금은 막 새로운 MZ세대를 위한 새로운 도전 속에서 세대 간의 이런 장벽을 허물고 있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얼바플레이인데요. 주목받지 않았던 그런 로컬 공간을 재생하고 로컬 크리에이터들이랑 함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로컬 크리에이팅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어떤 의미 있는 로컬 경험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농심이죠. 제가 여기 조금 써놓은 거 보면은 검색량 급상승의 원인은 신라면으로 만든 무슨 쪽 레시피였다. 왜 신라면일까? 아마도 그게 근본 라면으로 인지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글이 이제 이 트렌드 노트라는 책에 나왔었는데요. 이 해당 세션에서는 60년 된 기업인 농심이 40년 된 브랜드, 신라면 같은 브랜드로 이런 레거시 브랜드가 어떻게 도전적인 성장 전략을 펼치는지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스몰 브랜드 사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인상 깊게 봤던 책, 모건하우저의 불변의 법칙이란 그 책에서는요, 지금 같은 격변의 시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절대로 그 업에서 변하지 않는 몇 가지, 변하지 않을 소수의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끊임없이 튜닝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역사적으로 사실 생태계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종은 크기가 작았다. 공룡 같은 거에 비해서 라고 하면서 이제 스몰 브랜드가 그런 점에서는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창업자의 이런 고유한 철학과 진정성을 통해서 그 사업을 펼치고 있는 스몰 외식 브랜드 두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용산에 정말 용리담길을 만드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셨죠. TTT 문화기획사의 남준영 대표입니다.
반지하의 지하 주차장 자리를 재활용을 해서 그렇게 외식 매장으로 정말 재탄생시킨 키보의 사례를 중심으로 얘기를 전달해 주실 건데요. 이렇게 외식업의 진짜 본질, 핵심은 유지를 하면서 공간과 자원을 재활용해서 이런 차별화된 경험을 전달하는 지속 가능한 스몰 브랜드의 사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스몰 브랜드 사례는 정말 작은 아이스크림 가게인 녹기전에입니다. 진짜 화려함으로 도배된 우리 SNS에서 너무나 소박하고 진정성 있는 그런 메시지와 글로 주목받은 녹사님입니다. 정말 지금은 매장을 오프라인 매장 가면 비대면 서비스도 많고 뭐 영혼 없는 서비스도 많고 정말 메마른 서비스가 흔한 이런 시대에 창업자의 이런 철학과 마인드로 직원들과 고객과 또 내 스스로의 일과 모두 진정성 있는 대화를 갖고 소통하면서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맺고 이렇게 여기 나온 얘기인데 아이스크림 이상의 좋은 기분을 선사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달해 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식재료죠. 지속 가능성이라고 딱 들으면 우리 F&B 업계에서는 아마 가장 먼저 떠올렸을 것 같은데요. 우리 산업에서 정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첫 번째 사례는 지구 생태계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식재료를 발굴하고 널리 알리는 활동을 하는 아워 플래닛이고요. 두 번째는 뭐 다들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홀모원의 비건 브랜드 지구식단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식 식품 산업에서 정말 기본이 되는 이 식재료를 지속 가능성한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시고 미래를 대비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커뮤니티입니다. 마지막 세션은 지속 가능한 사회적 관계를 위한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외식업에서의 커뮤니티라고 하면 잘 떠오르지 않으실 텐데요. 로컬 컴퍼니의 박재현 대표가 내 회사를 구성하는 직원들과 그리고 내 매장을 정말 자주 방문해주는 단골 고객들과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또 의미 있는 연결을 쌓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전달을 합니다. 이렇게 6개 항목의 8개의 세션으로 구성을 됐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준비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지속가능성이라는 거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지지하는 개념의 공통점이 하나가 발견됐는데 그게 바로 이 어센틱이라는 사회과학 연구에서 정말 많이 제가 활용했던 그런 개념입니다. 뭐 직역하면 이제 고유성, 진정성, 진실성 등으로 표현될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진심으로 환경과 사회를 고려해서 고유한 우리 자원과 그리고 나만의 정말 스토리, 찐 스토리를 통해서 사업을 영위를 했을 때 경제적으로 얻어지는 이익이 결국 지속 가능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컨퍼런스에서 여러분들의 속하신 기업과 브랜드가 어떠한 환경적인 것 이외에도 어떠한 사회적인, 경제적인 지속 가능한 가치를 담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 정말 많은 인사이트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인트로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기분이 난다면 손님 반드시 다시 옵니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겁니다. 저는 매장을 운영하면서 사실 체계적이고 좀 시스템이 있는 것보다 정서적인 측면에서 손님과도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도 이야기를 많이 나눠요. 아마 그런 이야기가 주를 이룰 것 같고요. 작지만 지속가능한 가게 만들기. 사실 오늘 이 컨퍼런스의 메인 주제 중에 하나가 지속가능성이잖아요. 이 F&B 시장에서 지속가능성이 어떤 하나의 담론이 된 지도 꽤 몇 년이 흐른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지속가능성이 사실 창업을 했던 8년 전 때부터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영업신고증을 쓰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창업을 아직 안 했는데 영업신고증은 창업하기 전에 하잖아요. 창업을 아직 안 했는데 그 오픈 예정일 같은 게 적혀 있는데 폐업 예정일은 안 적혀 있는 거예요. 남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전 그거에 대한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왜 오픈을 언제 할지는 내가 지금 정확하게도 모르는데 내가 설정을 해야 되는데 폐업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생각을 안 할까? 모든 창업하는 사람들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러 가고 내 가게 이름을 정하는 사람들이 내 가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생각을 하실지가 저 스스로도 좀 너무 반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한테는 지속 가능성이 되게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요 사진은 저희 매장에 오시면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사진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매장 전경 사진이 아니고 매장에 오셔서 아이스크림 쇼케이스 앞에 서서 이렇게 바라보는 사진이거든요. 아이스크림을. 저는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있고요. 매장에서 이렇게 손님들이 서 계시면 사실은 저한테는 익숙한 풍경은 이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수리를 내밀고 있는 사진이 더 익숙하고, 저는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정수리의 기대감이라는 말을 제 스스로 쓰거든요. 항상 매장에 오셔서 기쁜 표정으로 오신 다음에 고개를 숙이고 뿌염이 한 1.5cm 안 된 상태로 그 정수리들을 보면서 기대를 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저는 느끼거든요. 그렇게 정수리를 맞닥뜨리고 대화를 나누고 하면서 저는 언제나 손님을 직접 맞이하고 있고요. 매장에서도 그리고 매장 밖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제 생각을 드러낼 때도 있고 손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제가 받을 때도 있고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모으다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 어떤 가게를 운영하는 철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만 설정한 게 아니라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쌓아가는 가게 철학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리고 그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어떠한 이야기를 또 해줘야 될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아주 작게나마 이 작은 가게로서의 영향력 같은 게 좀 생긴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희가 조금 되긴 했어요. 한 3, 4년 전에 보물찾기라는 걸 했었어요. 매장 인근에 제가 특정하게 알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지금 저기 앉아 계신 이제 대형님 옆쪽에 나무에 저기 뭔가 하나가 색깔이 노란 데가 있거든요. 저는 저런 걸 되게 좋아해요. 길거리에서 한 포인트가 유독 색깔이 다르다거나 뭔가 제 일상에 변주를 줄 수 있는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런 포인트들을 찾아서 쪽지를 숨겨두고 쪽지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뭔가 선물을 드리는 거, 아주 좋은 선물들이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 가게 1일 알바권 같은 게 있었고, 그리고 녹사와의 식사, 녹사 애장품 이런 게 있었어요. 물론 이제 매장 뭐 할인권 혹은 그냥 제공권도 있었지만 녹사 애장품은 참고로 돌멩이였습니다. 제가 엄청 아끼는 돌멩이가 있었는데 그걸 받으신 분이 너무 속된 말로 이제 똑심 표정을 하셔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전화로 연결해드렸어요. 이게 얼마나 저한테 소중한 돌멩이인지 알려드리려고. 지금도 잘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이제 제가 이 행사를 했던 이유는 단순히 재미나 뭔가 도파민을 분출시키기 위한 용도가 아니고, 우리가 모두가 우리 다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각각 다른 업장에서 일상을 살아가는데 늘 뭔가 힘들고 지치고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일상이 튼튼해지고 행복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 일상을 섬세하게 나눠서 그 중에 조금씩 변화를 주면 행복이 찾아온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출퇴근길이 똑같고 매장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늘 똑같은 삶을 살지만 제가 찾아놓은 어떤 포지션들을 찾는 행위를 하면서 작은 기쁨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행사입니다. 지금 사설이 좀 길었는데 매장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2017년 3월 1일에 3월 1일 하면 3일 1이니까 약간 베스킨라빈스가 연관되잖아요. 그 베스킨라빈스를 이제 무찌르겠다라는 생각을 농담을 하면서 종로구 익선동이라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번화한 거리에 가게를 열었고요. 그로부터 한 3, 4년 뒤에 2020년 6월이면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이었어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6월 1일 기준으로 만 22명이었던 때였거든요. 그때는 코로나에 걸리면 무슨 발, 그래서 그때도 사실 이태원 발이 가장 셌었던 때고, 그렇게 뭔가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가장 강할 때 저희는 유동인구가 50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 작은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염리동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쪽으로 이사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서 동네 사람들과 조금 더 가게를 활성화시킨 가게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커피는 없고요. 오직 아이스크림만 판매하고 있고요. 다만 아이스크림을 팔면서 여러 가지 메뉴를 선보이고 그걸 매일 다른 구성으로 보이는데 오늘 메뉴가 정말 좋아요. 나가서 먹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획이나 협업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고요. 손님분들이 이제 직접 와서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아까 보물찾기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소통도 많이 하고 있는 매장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지만 사실은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아침에 제가 쓸딱을 하고 왔어요. 매장 청소를 직접 하고 왔거든요. 저한테 그게 좀 리추얼 같은 건데, 사실 그러한 것들은 누군가가 대체할 수 있죠. 저는 제 가게에서 제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말이 이렇게 도는 것 같은데, 가게 일이 끝나고 집에 가서 골똘히 생각해서 매장에서 어떠한 것들을 플레이해야 될지, 그런 것들은 누가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저한테는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매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메뉴,
좀 작긴 한데 저 메뉴 우측편에 있는 자잘한 글씨들은 저희 가게가 녹기전이라고 나무위키에 검색을 하면 녹기전이가 나오는데 거기에 메뉴 리스트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쓴 건 아니고 저거는 나무위키에 등록되는 건 제 꿈 중에 하나였는데 저희 손님분들이 저걸 직접 작성해가지고 지금도 가끔 업데이트를 해주시는데 요즘 좀 업데이트를 안 해주셔서 좀 서운합니다. 그리고 기획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뭐 저희가 거의 30개 브랜드랑 협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 작년에 이제 섬세이라는 그 소형 가전 브랜드랑 했던 어싱 행사, 맨발로 걷는 행사를 할 때 흙향이 나는 메뉴를 만들고 좀 그리너리한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 민트를 쓰고 당근을 써서 만든 메뉴고요. 그리고 컬러로도 좀 다가가기 좋게 저는 예비군이, 라떼는 아직까지 저 예비군이었어요. 그 이후로 디지털로 바뀌었는데 저 군복 색깔을 좀 따서 그 국군에 날 때 저런 메뉴를 했었습니다. 이벤트 같은 경우에도 뭐 민트, 한때 민트가 또 그 밈이 활성화됐었잖아요. 그래서 민트만 하는 메뉴를 한 적도 있었고 구황작물류만 썼던 날도 있고요. 저희가 한참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했던 때가 있는데 그때는 분명 이거 보시는 분들은 누워서 보실 텐데 우리라고 누워서 못할 소냐 싶어서 누워서 라이브를 진행했던 때도 있고 매장에 오시면 방명록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아마 한 4,000권 정도, 4,000건 정도 쓰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책들을 두둑이 쌓아두고 있습니다.